네, 안녕하세요. 어른의 취미 방구석 도슨트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 영화를 한 편 소개해 드릴 건데요. 방구석 도슨트가 무슨 영화 리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영화는 조금 특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영화는 바로 이문순 감독님의 신작 좋은 빛, 좋은 공기입니다. 저도 오늘 개봉일에 보고 왔는데 아직까지 조금 먹먹한 게 남아있어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문순 감독님은 2015년 위로공단이라는 한국 독립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베니스 비엔날레 은사자상을 수상했습니다. 베니스 비엔날레는 휘트니 비엔날레, 상파울루 비엔날레와 함께 세계 3대 비엔날레로 권위 있는 세계 미술전입니다. 당시에는 한국 사회에서도 굉장히 센세이션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2017년에 처음 도슨트를 시작했는데 이문순 감독님 작품을 처음 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 감독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술계에서 왜 이문순 감독을 주목하고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위로공단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간단하게 이문순 감독의 작품들의 특징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로공단은 동일방직 누도시위 사건, YH 무역투쟁, 불호동맹파업, 기륭전자사태 등 1970년 이후에 한국 여성노동운동사의 중요한 국면들을 조명하고 있는 한국 독립 다큐멘터리입니다. 이 작품은 여성 노동자 22인의 인터뷰와 퍼포먼스, 실험적 이미지, 연극 등의 자료들을 다양하게 혼합하면서 기존 독립 다큐멘터리의 설득이나 지식 전달 방식보다는 분위기나 톤, 정서적인 감흥이라는 시적 다큐들의 특징을 보여주는데, 미술 전공자로서 스토리보다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는 그의 작업 방식이랑 연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이 작품은 아시아 여성들의 노동 조건과 관계된 불안정성의 본질을 섬세하게 관찰한 수작이다 라는 찬사와 함께 2015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은사자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르네 마그리트의 연인을 떠올리게 하는 흰 천을 얼굴에 두른 채 소통하는 두 사람의 이미지나 한 소녀가 눈을 가리고 공단의 집이나 숲길을 촉각에 의지해서 더듬어가면서 걸어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 자주 등장하죠. 방직기계 소리 때문에 호루라기로 소통을 해야 됐다, 이런 인터뷰 다음에 이렇게 흰천을 둘러싼 두 소녀가 서로 더듬고 있는 장면을 연결시키는 건 시적 감흥이나 톤, 정서로 소통하는 이문순 감독의 특징을 전형적으로 잘 표현해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문순 감독의 신작 좋은 빛, 좋은 공기는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닮은 역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80년 5월 18일 좋은 빛이라는 한자 뜻을 가진 광주의 시민들이 신군부 세력에 의해 7천여 명이 무고한 희생을 당했을 때 좋은 공이라는 뜻을 가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국가 권력 또한 3만여 명의 시민들을 실종자로 만들었습니다. 작품은 5.18 항쟁의 흔적인 옛 전남도청을 지키기 위해서 수년째 점검 시위를 하고 있는 할머니들의 이야기와 아르헨티나 군사 독재 시대에 벌어졌던 납치와 사망, 실종 사건 등에 대한 증언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가 지금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악몽과 같은 과거와 역설적으로 꿈이었으면 하는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사건은 두 도시의 비슷한 이름처럼 놀랄 만큼 닮아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고통을 모르고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아직도 아픈 역사 속 시대를 겪은 살아남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나옵니다. 네, 이번 작품에서도 그의 시적 다큐멘터리적인 특징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관람객으로 하여금 피해자나 유가족의 아픔을 직관적으로 느끼게 합니다. 피해자의 유골이나 비밀 수용소, 고문의 흔적 같은 것들은 오브제로 기능해서 당시의 고통스러웠던 장면을 상기시키기도 하고요. 헬리콥터나 총격 소리, 그리고 피해자의 귓가에 맴돌던 탁구공 소리들은 청각적인 요소로 작용해서 관람객들에게 굉장히 섬뜩한 요소로 느껴지게 합니다. 그리고 영화 내내 나오는 두꺼비의 이동 장면이 있는데 굉장히 긴장감을 연출하면서 마지막에는 상징적인 의미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번 영화에서는 좀 특징적으로 이 녹색이라는 색깔을 상징적인 요소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녹색은 붉은색, 죽음이나 피를 상징하는 이 붉은색과 대조를 이루면서 영화 속에서는 쑥갓, 그리고 5월의 푸르른 나뭇잎들, 그리고 피해자의 기억 속에서 남아있는 풀잎의 색깔, 이런 것들과 연결되면서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광주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학생들이 진행하는 퍼포먼스 속에서 이 VR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배경으로 설치한 크로마키 차원의 연두색도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연결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번 영화는 2019년 이문승 감독의 개인전 고스트 가이드에서 이 광주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장면을 분리해서 2채널로 상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영화관에서 상영을 위해서 1채널로 다시 편집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 이 두 개의 지구 반대편에 있는 두 곳의 이야기를 서로 교차해가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데 전혀 어색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보편적인 사건임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러한 작가의 어떤 특징은 다른 작품들에서도 좀 많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2015년에 환생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멀리 떨어진 베트남과 이란, 이라크에서 벌어진 이 전쟁들에서 고통을 겪은 여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란, 이라크 전쟁, 한쪽에서는 베트남 전쟁을 보여주는 전시가 있었어요. 그리고 영화에서는 1채널로 다시 보여주기도 했었죠. 당시의 기억을 좀 떠올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의 전쟁 장면에서 서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더 훨씬 더 깊은 상념 속으로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많이 어두웠었습니다. 네, 이번 작품 좋은 빛 좋은 공기뿐만 아니라 그의 작품들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운 것은 이 피해가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도 쭉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종된 피해자를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유가족들 뿐만 아니라 이 피해자의 트라우마로 인해서 가족 전체가 고통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납치된 반체제 인사들의 아이 500여 명 정도를 군경 가족에게 입양을 강제로 시킵니다. 근데 이런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당연히 지금까지 그 고통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문승 감독의 작품에는 그들은 죽고 우리는 살아남았다는 그런 죄의식과 자기 반성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은 마치 역사의 상실과 상흔을 함께 위로하고 공감하는 재의의 의식과 같은 그런 특징을 갖게 됩니다. 이런 재의의 의식을 통해서 그들의 기억이 역사 속으로 아예 사라지지 않도록 불러내고 다시 위로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또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반성을 하게끔 하는 것이죠. 네, 이러한 것들은 산자여 기억하라 라는 말로 압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멀지 않은 미얀마라는 곳에서는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살아남은 우리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이 영화를 보시면서 한번 그러한 생각들을 깊게 해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른의 취미 방구석 도슨트였습니다. 네, 즐거운 관람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